네, 2월 첫째 주 스펙주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한 일정이 없고요. 2월 4일 기준으로 합병 승인 대기 중인 스펙주 현황이 총 10개입니다. 지난주 2건의 스펙주가 합병 기업을 찾았는데요. 한국 11호 스펙, 차이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대신 밸런스 16호 스펙은 루니텍과 합병 승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네, 보시면 합병 비율이 0.1860811 스펙 소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제가 정리를 쭉 했고요. 지금 주가가 2280원에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시총이 1400억 원 수준입니다. 100주 들고 계셨으면 18주를 받게 되는 거고요. 합병 신주는 112만 208주가 됩니다. 기업의 이제 추정 실적을 보시면 24년이 매출액이 733억 정도죠. 영업이익이 100억 원. 세후 영업으로 봤을 때 한 8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PER이 17배 정도 나오고요. PBR은 3배입니다. 요즘 PBR 관련해서 이슈가 많죠. 패시브 펀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1배 이하짜리가 주가가 요즘 많이 오르는데 사실 PBR이 3배면 좀 과한 거죠. PSR도 2배입니다. 매출액 대비 시총의 비율이니까 기존의 스펙주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상대 밸류를 좀 측정한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밸류를 측정한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PER을 많이 보기 때문에, PER은 실적을 갖고 어느 정도 숫자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미래 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12개월 포워드 실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PBR은 자산 규모를 봐야겠죠. 이게 합병 후의 자산 규모로 계산이 된 거죠. 스펙주 자산과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자산을 합친 거니까 그래도 3배 좀 많아 보입니다. 이따가 유사기업하고 한번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PSR 매출액으로 봤을 때도 2배, 2.5배 정도 나오고요. 주가가 2280원이니까 여기서 한 3,000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PE가 23배 정도 되는 거고요. 10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1,5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 평가 기관이 본 기업의 가치는 1,300억 원 규모로 시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랑 비슷하다는 것이죠. 지금 주가가 살짝 높은 그런 느낌이 있죠. 플레이티, EM넷하고 유사기업의 적정성이 충족하진 않습니다. 스펙주는 상대 밸류를 하지 않고 DCF로 기업 가치를 뽑기 때문에 PE 계산이라든지 상대 밸류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플레이디는 지금 시총이 1,000억 원이 되지 않죠. PE는 30배 정도 되고 PBR은 1배입니다. 22년 실적으로 봤을 때 13배 정도까지 떨어졌던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EM넷도 1,000억이 되지 않고요. 1배도 되지 않죠. PR이 17배 되고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번 우리 합병 기업은 시총은 유사 기업들보다는 좀 높고 전체적으로 상대 밸류도 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매출액이 아까 400억, 500억인데 비슷한 수준이죠. 현재 560억 정도 22년 잡혔으니까요. 사실 합병 기업이 저렴하게 이렇게 측정해서 합병을 신청하진 않을 테니 유사 기업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오히려 조금 PBR, PSR로 봤을 때는 좀 오버해서 상대 밸류를 좀 높였다. 그러니까 PBR이 17배 나온다는 것은 미래 실적을 조금 부풀렸을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긴 한데 사실 이 해당 기업이 광고나 이런 업종이라면 자산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차이 커뮤니케이션만의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저평가된 부분이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는 있겠죠. 각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스펙주 투자하면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업 가치를 분석할 이유는 없겠죠. 스펙주라는 게 사실 합병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들썩이기 때문에 그때의 대응을 잘 하면서 손실 없이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로 저는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최대치까지 수익을 극대화해서
수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접근은 아닙니다. 대신 밸런스 16호 루니텍과 합병하는 기업 보시면 합병 비율이 0.885347이죠. 스펙 소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합병 비율을 놓고 정리를 쭉 해보면 현재 거래정지 전 주가가 2620원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시총이 1084억 원입니다. 24년 세후 영업이익이 85억 원, 25년이 116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24년 85억으로 봤을 때 PE가 12배이고요. PBR도 4배, PSR도 6배.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잡은 것이죠. 지금 스펙주 자산과 합병기업의 자산을 합쳐서 계산을 한 거니까 그래도 PBR이 4배라는 거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매출액으로 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3년 3분기 매출이 152억이거든요. 근데 23년 추정한 게 172억이니까 충분히 리즈너블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추정을 한 부분을 적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23, 24년 추정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갑자기 100억 원이 늘어나죠. 24년부터 크게 오르고 더불어서 영업이익도 치솟게 됩니다. 지금 15억이던 영업이익이 85억까지 1년 만에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로 인한 세후 영업이익 71억 원 계산이 되는 거고요. 네, 세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71억 원 15배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지금 한 3,800원까지 오르면 22배 정도 되는 거고 10배로 떨어진다 그러면 1,800원대 주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합병법인은 기업 가치를 1,100억 원 정도로 봤으니까 지금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펙주 합병 기업을 찾는 이런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PBR은 대체적으로 리즈너블하게 맞추려고 실적 자체를 좀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의 이제 순자산, 자본을 맞추기는 쉽지 않겠죠. 자산 규모를 낮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PBR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산 가격을 높이기는 어려우니 기업의 이제 순자산, 자본으로 놓고 봤을 때 밸류가 4배, 좀 과하다. 매출액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매출액은 23년 추정 매출로 계산을 한 거고요. 24년으로 보게 됐을 때는 좀 떨어지겠죠. 24년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래도 한 4배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그래도 많은 거죠. 네, KB22호 스펙이 합병 비율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했고요. 네, 합병 비율 변경된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 이번에 달라진 부분은 시총이 9억 원 정도 더 줄은 것이죠. 그에 따라 PE가 일부 조정이 됐지만 큰 변화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NH 스펙 20호도 마찬가지로 합병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합병 비율 바뀌는 거 이렇게 쭉 보시면 벌써 지금 몇 번째인가요? 3번째인가요?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거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애초에 기업 가치를 높게 잡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으로 합병 비율이 바뀐 시총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3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적지 않은 규모로 지금 스펙 가치를 처음에 애초에 높게 잡아놨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100주를 두고 계시면 이번에 40주를 받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NH 스펙 20호가 이번에 또 수익 가치 추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실적이 더 줄은 것이죠. 100억 원 정도로 24년 세후 영업이익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기존에 225억 원 정도 받다가 지금 반토막으로 줄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기업 가치, 시총이 줄긴 했는데 생각만큼 줄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PE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 9,860원으로 조정이 됐죠. 바꿔보면 마찬가지로 약 280억 원 정도 시총이 줄은 부분 24년 세후 영업 기준으로 봤을 때 PE가 35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가격도 알아놓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신 밸런스 16호도 정정 공시가 낮지만 단순 기재 오류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신형 스펙 7호도 합병 비율이 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 전과 후 합병 비율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고 자산 가치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금액이 여기 좀 달라졌죠. 이 노란색 보시면. 그래서 신형 스펙 7호의 합병 비율 달라진 부분 뭐 좀 살펴보면 약 71억 정도 시총의 차이가 있죠. P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부분에서는 달라진 게 없지만 이 빨간색 보시면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25일부터 벌써 2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만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때 바뀐 부분까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합병 비율은 똑같아도 이거와 최초는 달랐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라진 합병 비율의 차이가 시총이 71억 정도 나는 거고 스펙주 투자하신 분들은 2주를 더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합병 비율 변경 공시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25호는 일정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증권신고일 제출 일자가 바뀌면서 뒤로 쭉 밀렸습니다. 신형 스펙 7호는 지금 예치자금이 87억 정도가 3%로 기존의 33.7에서 소폭 낮아졌고요. 하나플러스 2호도 예치자금이 78억 원, 예치이자율이 3.5%에서 3.35%로 변경이 됐습니다.